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더라고. 그렇죠. 미드필더 라인 중에서 미드필더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중에서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이제 이강인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상. 그러니까 이강인을 미드필더가 아니라 애초에 미드필더가 많으니까 그 메시가 없는 그 오른쪽 측면 자리에 영입을 했구나. 아센시오랑 경쟁을 하겠구나.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싱컨바인 단백질러. 단백질러. 요게 이제 뭐냐면 또 K7 이 동고FC 사커 캠프를 연간 후원하고 있는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업체입니다. 요게 이제 오트밀로 만들어서 포만감 좋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자,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요거 하나 먹으면 단백질 32g이 함유가 돼 있는데 닭가슴살 139g, 소등심 205g, 미쳤네. 두부 333g을 먹거나 우유 1리터. 를 먹어야 먹는 거랑 요거랑 단백질 똑같은 거야. 요거 하나 먹으면 우유 1리터 먹은 단백질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g이라고 하는 게 써있구나. 오. 현미, 병아리콩, 보리, 아몬드, 오트밀 간단하게 식사돼요. 그럼 포만감이 딱 유지. 왜냐면 오트밀이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좋거든. 물도 괜찮은데 우유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쉐이크처럼 흔드는 거예요. 우유 뚜껑 달았어요. 아 잠깐만. 이게 무슨 예시 들라고 해놨더니 무슨 우유 뚜껑을 닫고 뚜껑이 호환이 된다. 뚜껑도 호환이 될 정도로 뚜껑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유 뚜껑으로 넣고 하면 된다. 진짜 미숫가루 맛이 나네. 근데 나 좀 맛있네요. 배고팠거든. 네. 그냥 딱 미숫가루 먹는 느낌이고 맛있다. 이거 딱 먹으면 되게 든든해. 이게 팬티형이고 요게 뭐냐 파우치형이야. 근데 요거 사가지고 요거 센터에도 하나 있죠? 네. 탈 수 있는 요 용기가 있어요. 요걸 줘요. 그렇게 줘? 쉐이크 통을. 네, 쉐이크통을 줘요. 최저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뒤져서 이보다 더 낮은 금액 있으면 사장님이 책임지신대요. 달순의 특가예요. 네. 예. 달신의 특가. 10월 9일까지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번 주말. 빨리 구매하셔야겠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이강인 오피셜 언제 뜨냐 했는데 사실은 순차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갈티에 감독 경질, 그리고 엔리케 감독의 선임,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 오피셜인데 그렇죠. 드디어 엔리케 감독의 오피셜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엔리케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고 계약 기간 2년.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있어요. 네. 예, 엔리케 감독 이제 기자회견에서 직접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 네. 예,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어떤 전술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는 진짜 없지. 이제 우리 이강인 선수 오피셜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들이 다 풀린 거죠. 네네. 저 밑에 보면 메르시, 그러니까 갈티에 전 감독 정리됐고요. 신인 감독 루이스 엔리케 오피셜 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선장이 결정된 거잖아요. 선장이 딱 결정됐으니까 전임 선장 배에서 내렸고 네. 새로운 선장이 배에 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장이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뭐 하겠어요? 야, 우리 선원들 다 타. 네네. 그럼 이제 선원들이 발표될 시점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선수단 발표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강인 선수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거라는 거죠. 슈크리니아르도 오피셜 나왔습니다. 슈크리니아르 나왔네. 네. 방금 네네네. 나왔어 방금. 지금 방금 뜬 거야? 슈크리니아르 나왔네. 이제 나오겠네.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 슈크리니아르가 예. 1호 영입이었어요. 애초에 저 선수는 지난 시즌 막판부터 애초에 인터밀란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예. 파리 생제르맹하고 미리 이제 합의가 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합의가 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해보면 우가르테도 있고. 우가르테 있고 아센시오 있고 그 다음이 이강인 선수 차례입니다. 순번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영입된 순번이. 그러니까 영입된 선수대로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일단 슈크리니아르가 원래 1번이었어서 네네. 아마 먼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오래 기다렸어.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야, 지금 진짜 하나둘씩 뜬다는 거네. 네. 자, 그러면은 순번 그럼 이강인이 4번 번호표를 갖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르파르지eng이나 이런 데서 예. 보면 저런 선수들 있죠. 슈크리니아르, 우가르테, 아센시오 이런 아센시오. 선수들은 이미 그 파리에 도착을 해서 어허. 사진을 찍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국내에 있으니까 못 찍었지만 미리 이제 저런 선수들은 찍었고 차례차례 공개가 될 예정이고 네. 이강인 선수는 아직까지 국내에 있다 보니까 뭐 사진을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저 선수들이 나온 다음에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파리 생제르맹 이적료 합의 발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의 이제 오피셜이 나올 거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진짜 그야말로 이제는 그 앞에 이제 장벽들이 다 사라졌기 네. 때문에 임박이고, 그러면 이 엔리케 감독이 어떤 감독이고 어떤 축구를 좀 선호하는 감독이고 이강인 선수의 역할, 위치, 뭐 주전 경쟁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 그랬거든.
그쵸. 예. 어떤 좀 철학을 가진 감독?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축구는 이번에 그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공격적인 정체성은 타협이 불가능하다라고 네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데 쉽게 얘기하면 난 무조건 공격 축구해. 그렇죠. 그거는 누구랑 뭐 얘기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한 거고 뭐 최근에 우리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을 바라봤던 건 뭐 바르셀로나 과거 아니더라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 대표팀 을 봤던 거죠. 네. 그때 4-3-3을 했었고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거잖아. 와, 볼 진짜 오래 소유한다. 와, 패스 진짜 많이 한다. 근데 왜 슈팅을 안 때리지? 이랬던 팀.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였죠. 페드리하고 가비 네네. 해놓고 또 앞쪽에는 뭐 아센시오를 세울 때도 아센시오. 있었고 그다음에 사이드에는 아주 빠른 선수들. 또 그런데 대체적인 미드필더들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공격적이고 볼 오래 소유하고 계속 어쨌든 상대를 좀 눌러놓고 경기하는. 그래서 이강인 선수하고는 일단 스타일상으로는 딱 부합하는 선수. 네네. 감독이죠. 네, 그쵸. 네. 자, 일단 뭐 엔리케 감독하고 이강인 선수의 합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이렇게 선수단 정리하면서 베스트 11 한번 뽑아볼까요? 베스트 11. 베스트 예상? 11? 예상 베스트 예상. 11. 네. 근데 이게 아직 영입을 준비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뭐 그쵸. 베실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 어떤 포지션을 쓸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어허. 그러니까 그 스페인 대표팀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4-3-3이지만 네.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차피 3백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수비 라인에 로드리가 막 수비수로 나와가지고 예.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3백을 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요 스쿼드를 보면 어느 정도 베스트 라인업은 있구나. 그 정도는 이제 그래도 뽑을 수가 있죠. 네네.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예. 그 이제 예상, 우리 뭐 예상이니까. 예상. 예상을 하기 위해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할 때 16강이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그쵸. 모로코한테 네. 깨졌으니까. 네. 모로코 경기 때 4-3-3이 어떻게 나왔냐면 앞쪽이 올모, 아센시오, 페란 토레스. 그러니까 아센시오를 그때 전반에 그쵸, 제로톱으로 썼죠. 제로톱을 썼다는 거고 3미들이 페드리, 가비, 아래가 부스케츠. 네네. 그다음에 포백은 알바, 라포르트, 그다음 로드리를 네. 그때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요렌테, 골키퍼는 시몬 이렇게 봤던 네네. 거죠.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딱 보더라도 느낌이 좀 오죠. 미들이나 전방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지금 약간 변수는 여전히 많아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이강인 선수를 물론 당연히 미들로도 쓸 수 있지만 앞쪽에 4-3-3의 3위치, 앞쪽 네. 3의 위치에 공격. 일단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앞쪽 3은 일단 왼쪽은 음바페가 남는 다음에 음바페를 세우겠죠. 그럼 네이마르, 만약에 음바페가 떠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네이마르 네네. 둘 중에 한 명은 남기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을 세울 것 같고 가운데는 아까 4-3-3의 가운데는 아까 아센시오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센시오도 전방에 거기다 세울 수는 있어요. 그쵸, 뭐 쓸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조금 약하기 때문에 거기 영입이 한 명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입 플러스 아센시오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른쪽이 고민인데 지금으로서는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오른쪽을 페란 토레스를 썼잖아. 그럼 페란 토레스는 우리가 전통적인 윙어가 아니라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도 그런 롤이죠. 어허.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여기에 이강인 선수의 최대 변수는 뭐냐면 이 위치에 베르나르도 실바, 이거. 베실바 맨시티에 네. 워낙 대단한 연결되고 선수니까.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베실바가 연결된다면 이강인 선수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베실바가 이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은 맨시티는 무조건 잡는다죠. 당연히 베실바. 뭐 펩도 뭐 보내면 안 된다 그랬고. 가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보내는 건데 보내려면 8,700만 유로를 달라. 네. 그 금액을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네. 네, 파리 생제르맹은 어쨌든 지금 계속 나오는 소식은 오른쪽 그 자리 이강인 영입된 자리에 실제로 이제 그 표현도 그렇습니다. 르파리징이나 이런 데 나오면 이강인 플러스 이강인보다 더 이제 이름값이 있는 선수도 원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베실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로 원하면 이제 영입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지금으로서는 뭐 나중에는 당연히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그 미드를 구성할 때 약간 위쪽에 미들도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앞쪽 톱에 오른쪽 하지만 네. 가운데까지 들어와서 음바페가 올라가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톱을 좀 받치는 형태 이렇게까지 고민할 수 있죠. 확실히 근데 공격적은 좀 변수가 있네. 음바페가 떠나느냐 남느냐 여부도 있고. 그쵸, 9번 그것도 스트라이커 있죠. 영입도 있고. 베실바 오느냐도 있고. 아직도 많이 남아요. 왜냐면 이제 감독 선임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윤곽이 차차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미들은 많잖아요. 미들은 또. 선수가 많고 여기도 지금 뭐 영입이 더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베라티가 조금 어려운 시간을 갖긴 했지만 지금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스타일상 베라티가 또 중용될 가능성이 있던 몸만 좀 괜찮다고 한다면 그쵸? 네. 그런데다가 이제 우가르테도 있고 비티냐 있고
솔레르 같은 경우는 스페인 국대에서도 봤던 선수기 때문에 또 있고 파비안 루이스 같은 친구들도 네. 있고 그런데다가 은두루하고 지금 보면 지난해 조금 잘했던 나이 어린 17살 자이레 에메리라고 있는데 에메리. 근데 이런 선수들도 있긴 있지만 지금 자이레 에메리하고 은두루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유스에 가까운 유스에 가까운 네. 선수로 봐야 되겠고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뭐 베이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베이가 얘기도 네, 좀 나오고 네, 있고. 그래서 미들은 사실 구성을 정말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쵸. 네. 워낙 많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엘리케 감독이 제 생각에는 3백을 쓰느냐 4백을 쓰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4백을 쓴다. 그러면 뭐 4-2-3-1이나 4-3-3을 써서 역삼각형 미드를 만들 수 있어요. 어허. 근데 3백을 쓴다. 네. 이제 아무래도 3백이 왜냐면 슈크리나르 왔죠. 미카엘 헨데스도 오죠. 마르키뉴스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4백을 썼을 때 누구 하나는 쉬어야 돼요. 예. 근데 쉬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여기 킴펜베도 있고 뭐 다닐루도 있고 이런데 누가 좀 쉬기가 애매해서 3백을 쓰게 된다면 3-4-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미드필더 두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뭐 사실 실력적으로 보면 여러모로 베라티는 한 자리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타일도 들고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엘리케 감독의 스타일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엘리케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많이 뛰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미드필더나 공격 라인에 많이 뛰어있는 걸 좋아해서 솔레르를 실제로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잘 썼습니다. 심지어 솔레르가 티아고 알칸타라보다 앞선 순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알칸타라는 안 뽑혔는데 솔레르는 뽑혀서 뛰었잖아요. 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티아고 알칸타라가 볼은 훨씬 잘 차지 그렇죠. 예. 기술적이지 음. 그런데 그렇게 부상이 많거나 조금 덜 뛸 수 있는 알칸타라 대신에 훨씬 더 조금은 기술이 부족해도 많이 뛰는 솔레를 선택했다. 활동량이 좋은 예. 이런 선수들. 그래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온다. 거기서 뛴다라고 할 때는 아마 제 생각엔 엘리케 감독이 좋아할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레르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있다가 측면 갔다가 막 침투했다가 이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도 마요르카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엘리케 감독이 뭐 만약에 미드필더 라인을 역삼각형으로 쓸지 아니면 뭐 두 명을 쓸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경쟁자를 봤을 때 비티냐, 뭐 솔레르, 파비안 루이스, 뭐 은두루, 우가르테 등등 생각해봤을 때 진짜 많긴 많다. 많아. 이강인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엘리케 네. 감독의 스타일에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자, 아무튼 뭐 진짜 미드필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어떤 보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더라고. 그렇죠. 미드필더 라인 중에서 미드필더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중에서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이제 이강인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상. 그러니까 이강인을 미드필더가 아니라 애초에 미드필더가 많으니까 그 메시가 없는 그 오른쪽 측면 자리에 영입을 했구나. 아센시오랑 경쟁을 하겠구나.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좌우 풀백 같은 경우는 지금 누누 멘데스하고 하키미나 아니면 이제 거기 그쵸. 뭐 비대칭이 됐을 경우 좀 다르게 좀 쓸 수는 있는데 중앙도 숫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많아요. 지금. 네, 지금 다닐루도 있고 마르키뉴스도 있고 킴펜베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숫자는 좀 적긴 하지만 그쵸.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선수기도 하고 숫자가 확실히 있고 골키퍼는 그냥 돈나룸마 가겠죠. 그렇죠. 골키퍼는 뭐 돈나룸마. 돈나룸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백의 향기가 계속 많이 나는 게 중앙 수비수가 일단 많아요. 그리고 하킴이랑 멘데스가 있다. 그렇지. 이 선수들은 워낙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공격력이 뛰어난 풀백 두 명이거든요. 네. 왼쪽 공격하고 싶어 오른쪽에.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3백을 안 쓸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전 3백을 서서 그렇게 하키미하고 멘데스를 좌우에 높게 올리면 네. 전 이강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죠. 봐요. 네. 이강인 선수가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좀 더 중앙에서 뛸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스페인 국대 할 때 양쪽 풀백이나 이런 데를 직선적으로 상당히 그쵸. 높게 네. 올리고 대신에 앞쪽에 있는 선들은 좀 좁혀가지고 거기서 맞아요.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봐 뭐 백스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강인에게는 괜찮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팀 때는 어땠냐면 올모라던가 가비도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네. 가비는 중앙 미드필더인데 측면에 나왔다가 왼쪽에 발대가 올라오면 이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수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강인 선수는 지금 어찌됐건 뭐 베실바의 영입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좀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다는 것도 주중 경쟁에서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요, 장점이죠. 예. 난 일단 베실바 안 왔으면 좋겠어. 나도.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이건 확실하죠.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면 뭐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이강인 선수가 베르나르도 실바의 백업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 동의하지 않아.
난 동의하진 않지만 안 왔으면 좋겠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이강인 더 잘하지 않나? 베실바는 이제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너무 똑같아요. 베실바가 뛸 수 있는 위치, 중미, 뭐 공미, 측면 다 뛰거든요. 그 선수도 네네. 스타일 똑같아요. 비슷하잖아. 스타일도 비슷하고. 너무 왼발도 잘 똑같아요. 쓰고. 예. 네,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베실바까지 노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전 여하튼 어쨌든 배시바 안 왔으면 좋겠어.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야. 예,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까 말씀해주신 장점,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다는 장점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약간 주전 경쟁에서의 이번 시즌 단점, 뭐 악재, 뭐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시즌 중간에 네. 2번 없어요. 저기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없고 아시안컵 아시안컵.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포인트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감독이 새로 왔어요. 새로 와서 아예 그냥 이 엘리케 감독은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 원래 그런 감독이에요. 원래 뭐 명성 이런 거 안 보고 내 스타일에 맞으면 쓰거든요. 근데 그 이제 초반 흐름에서 제가 이거 일정 살펴보니까 9월달이 심지어 A매치가 껴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그 아시안게임 가기 전까지 4경기입니다. 4경기 한 다음에 이제 9월달에 없고 10월달에도 거의 없다가 이제 막판에 오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시즌 초반에 엘리케의 눈에 드는 선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눈에 드는 선수가 이강인 위치에서 뛰는 선수다 라고 하면 약간 그 악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좀 조절할 수 있지 않나? 그냥 뭐 조별 리그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될 수도 있긴 하죠. 토너먼트 좀 약간 올라가면 이강인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그런 의견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할 때도 그러니까 뭐 조별리그 때는 최대한 그 경기 리그 소화를 하고 사실 우리가 아시안 게임의 조별리그는 그쵸. 그거를 못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토너먼트 때는 한 경기 한 경기 지면 탈락이니까 그때부터 부르자. 물론 또 그러면은 뭐 손발을 맞춰야 되고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최적의 뭔가 수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 이런 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하튼 현재로서는 그렇지. 이적생한테는 조금 초반부터 두 번이 빠지는 거는 크지. 새로운 감독, 심지어 이강인 선수 새로운 선수. 그렇지. 근데 또 이제 약간 뭐 11월 달에 주전 경쟁이 이긴다. 이러다가 1월 달에 또 아시안컵을 또 가야 빠져야 되고. 되니까. 요런 이제 그런 이제 약간 것들이 조금 그런 이제 게 있네요.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좋습니다.